네, 안녕하세요. 미나의 리뷰 프리뷰쇼 올림픽 특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안경현 해설위원, 이동현 해설위원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오랜만에 이제 야구를 보니까 또 정말 신이 나게 봤습니다. 13년 만에 다시 보는 야구 올림픽이었는데요. 2008년 이후에 다시 야구 경기가 열리게 됐잖아요. 네, 그렇죠. 위원님 2008년에 뭐 하셨어요? 그때 2008년에 야구도 쉬고 있었으니까 그때 제가 잘 가는 여의도에서 식당에서 야구 보고 있었어요. 올림픽 야구는 뭐 먹으면서 봐야 돼. 국가대표 아쉽게 발탁되지 않았다 뭐 이런 사연은 없고요? 그때는 아쉽지 않았어요. 아무도 아쉬워하지 않았어요. 이동현 위원님은요? 전 재활했죠. 네, 2009년에 복귀전을 했으니까 2008년까지는 수술하고 열심히 재활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막 입사해가지고 야구 프로그램 만들어지기 전이어서 그때 이제 같이 야구를 처음 막 접하게 됐던 그런 시기인데요. 드디어 12년 만, 어떻게 보면 이제 13년 만에 다시 야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2020 도쿄올림픽에서도 다시 한번 금메달을 딸 수 있을지 첫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한국이 이겼습니다. 먼저 결과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양팀 합쳐서 6개 홈런이 나온 홈런 공방전이었습니다. 10회 연장 승부까지 간 끝에 양의지의 끝내기 몸에 맞는 공으로 예선 첫 경기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승환이 승리 투수로 기록이 됐고요. 오주환 선수가 3안타, 1개의 홈런, 3타점 특급 활약을 해줬습니다. 자, 오늘 경기는 조금 더 올림픽 특집인 만큼 1회부터 9회까지 차근차근 시간 순으로 좀 짚어볼 텐데요. 이렇게 짚어보기 이전에 오늘 경기를 본 좀 총평을 들어보고 싶어요. 원래 이제 그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투수 공 치잖아요. 네. 특히나 이제 아시아 쪽이 그런 게 좀 심한데 아시아 야구가 낯설음에 약하고 익숙함이 강한 선수들이 많거든요. 특히나 타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첫 경기 굉장히 좀 불안했어요. 그 이스라엘 투수 한번 그 두 번째 투수인가 나왔을 때 그때부터 좀 말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계속 끝까지 끌려가나 막 그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그래도 홈런도 나오고 활발하게 타격이 터져서 첫 경기부터 그리고 또 수준이 떨어지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타격이 터져서 난 굉장히 앞으로 경기가 좀 굉장히 그 기대가 좀 돼요. 그러니까요. 그 두 번째 투수 나왔을 때 너무 비관적으로 우리 경기를 예상하셔가지고 제가 그래서 첫 번째 투수 욕을 많이 했잖아요. 뭔가를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첫 번째 투수가 이제 공 9개 던지고 강판이 되면서 낯선 투수를 갑자기 만나야 됐던 오늘 경기이긴 했는데 좀 총평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솔직히 이제 안경현 해설위원은 국대 경기에 야오이 마이로 전설적인 시리즈를 만든 그런 장본인이십니다. 오히려 조금 더 마음을 좀 놓고 국대 경기를 지켜보셨다면 이동현 해설위원은 한 경기를 내가 모조리 분석하겠다. 내구를 막 지금 정말 너무 열심히 분석을 하셨는데 좀 오늘 경기 총평을 좀 남겨주시죠. 일단 정우영 캐스터의 힘이지 않나. 정우영 캐스터가 오지환을 듣고 오승환이라고 아니 진짜 우영 선배가 지금 너무 하드캐리하고 계시잖아요. 확실히 지친 캐스터에게 영역하죠. 정말 그런 느낌도 조금 있었어요. 근데 오늘 뭐 경기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요? 일단 뭐 오지환 선수가 터졌다는 것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수비에서도 일단 오지환 선수가 좋은 활약이 있었고 일단 뭐 오늘 경기에서 홈런까지 만들어내면서 사실 좋은 활약을 펼쳤잖아요. 근데 그게 그런 부분이 가장 눈여겨볼 부분인 것 같고 제가 오늘 조금 걱정을 했던 부분은 확실히 이 심판들의 이런 오심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확실히 우리나라 선수에게 좀 유리한 쪽에 이런 볼 배합이나 이런 스트라이크 존 형성이 많이 되다 보니까 유리한 쪽 약간 네, 많이 오늘 저희 투수 쪽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으로 많이 좀 치우쳤던 게 아닌가. 그리고 상대팀 타자들이 봤을 때는 너무 깊게 들어간 공도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으면서 좀 억울했던 부분이 사실 우리나라에게 조금 더 힘을 좀 줄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억울했던 순간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보통 외국적인 그 심판들이 네. 몸 쪽에 조금 박하고 바깥쪽이 네. 후한데 오늘은 몸 쪽 되게 후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10회 승환이가 던졌을 때 몸쪽 공을 볼을 판정을 해도 뭐 아쉽지 않은 정도의 공이었었는데 그 공을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그 다음 이닝에 점수를 낼 수 있는 또 그런 여건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 조금 기억나는 표정이 그 양의지 선수가 마지막에 몸에 맞았을 때 폴짝 뛰는 그 순간의 표정과 오승환 선수가 그 공을 스트라이크 판정 받고 내려가면서 글러브를 입에 대고 내려갈 때 그 표정도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홈런을 양팀 합쳐 6개가 나왔고요. 대한민국 투수들도 17개의 삼진을 잡아냈던 오늘 경기인데요. 1회부터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근데 1회는요, 사실 저희가 못 봤어요. 선발 투수를 던지는 걸 못 봤는데 내려갔잖아요. 이거 거의 네. 위장 선발이라고 해도 될 만큼. 그렇죠.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 한국 대표팀이 굉장히 난처했을 것 같아요. 외손 타자가 7명이 나왔고 그리고 또 던지는 폼이 좀 까다롭겠다 쉽지 않겠다 생각했는데 역시나 그 선발 투수 몸관리 잘못한 바람에 이거 굉장히 좀 힘들어졌어요. 선발투수 팔꿈치 아픈 것 같아요. 네. 2019년도에 일단 수술 경력이 있던 선수였는데 던지다가 팔꿈치 통증을 호소를 하면서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나온 선수가 좀 몸 푸는 시간이 길기도 했고 그러면서 타자들이 집중력이 한참 좋을 딱 시기였는데 그 시기에 살짝 무너졌던 것도 아마 초반에 좀 고전을 했던 이유인 것 같아요. 네, 좀 특이했어요. 이 모스코트 선수가 투수 코치로 활동을 하고 있다가 올림픽 메달을 위해서 다시 활동을 했다. 그런데 공 9개 던지고 팔꿈치 통증으로 내려갔고요. 그러면서 저희는 이제 낯선 투수를 상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원태인 선수의 출발은 좋았죠. 근데 난 원태인 선수 우리 예전에도 경기하면은 선발 투수가 막 삼진 빵빵빵 계속 잡아. 그러면 오히려 좀 좋아했는데 불길하죠. 불안한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또 꼭 스트라이크를 또 많이 던진다. 그러다 하나 맞는데 오늘도 잘 던지긴 잘 던져서 기분 좋은데 이거 괜히 또 삼진이 너무 많아서 불안하기도 하다는데 역시나 또 홈런을 맞더라 그래서 좀 선발 투수 바뀌고 막 그래서 경기 초반에 좀 안 좋았지 별로 기분이. 근데 그 킨슬러에게 홈런을 맞았는데 이 킨슬러 선수가 잘하더라고요. 은퇴를 또 했던 선수인데, 그쵸? 네. 살아있네,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정말 이게 오늘 경기를 총평을 딱 봤을 때 투수 쪽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이스라엘 선수들을 상대를 하기 위해서는 볼은 확실히 볼로 투구를 해야 되고 스트라이크를 투구할 때는 확실히 코스를 좀 많이 타야 되지 않나. 대부분 변화구도 가운데에 들어가다 보니까 장타를 허용한 거고 원태인 선수도 1회에 삼진 3개를 잡은 이후부터 2회부터는 스트라이크 존으로 조금 더 여유있게 카운트 잡으러 들어갔던 공들이 정타를 허용하면서 홈런도 허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사실 좋은 투구도 있었지만 조금 아쉬움이 남는 그랬기 때문에 홈런을 허용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올림픽을 한 경기를 다 책임져 주는 선발로 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예고가 좀 돼 있었고 원태인도 5이닝 이상이 아니라 3회까지만 던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렇게 홈런을 맞고 이제 최원준 선수에게 투수 교체를 해줬습니다. 이런 투수 운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지켜보셨나요? 상당히 빠르게 잘한 것 같아요. 그거만큼은 정말 잘했고 원래 3이닝 정도 끊어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상황 자체가 좀 그 2회부터 아웃카운트 잡히는 타구들이 전부 다 정타였어요. 그러면서 아웃카운트 잡긴 했는데 정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좀 불안했거든요. 거기서 최원준 선수는 상당히 빠르게 교체가 잘 된 것 같죠. 네, 그리고 최원준이 KKK로 이닝을 종료시키면서 2대 0으로 끌려가면서 4회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4회에 강민호가 안타를 치고 이제 오지환이 투런을 때려내면서 동점이 됐습니다. 오늘 오지환 선수는 많은 주목을 받았어요. 네, 일단 타석에서 주자가 있을 때 그리고 사실 오지환 선수는 이 올림픽 발탁되기 전부터 사실 마음고생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홈런 한 방으로 해소를 시킬 수도 있었던 그런 홈런이기도 했는데 우측 담장을 넘기는 홈런을 쳤어요. 네. 그랬는데 지금 이 야구장 자체가 요코하마 스타디움이 우측 좌측 이 폴대가 95.3m 사직 야구장 정도 높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은 공을 띄웠을 때 홈런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야구장의 그런 사정을 잘 파악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홈런 아니면 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렵게 끌고 갔을 거예요 아마. 계속해서 말려 들어갔을 거야 우리가. 이게 또 피시먼한테 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시먼한테 때린 이 홈런이 오히려 가장 결정적인 홈런인 것 같았어요. 이게 이제 이 점수가 양희 선수가 몸에 맞는 그 결승점보다도 훨씬 더 값어치가 있는 그런 홈런이었어요. 네. 그리고 보니까 여기 이제 부상을 당했었잖아요. 연습 경기 때 여기 그때 막 반창고가 섹시하다 막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네, 팬들은 또 그런 것도 지켜보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동점이 된 경기입니다. 사실 오늘 3번의 동점이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동점이 되기도 했고요. 이제 5회는 강백호 오젤의 연속 볼넷 이후에 이스라엘이 또 다시 투수 교체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켜보면서도 이제 한국도 최원준 이후에 투수를 또 고려해야 했었고 또
뾰족히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5회와 6회 이렇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6회에 조금 저는 좋았던 게 오지환 선수의 수비를 좀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지환 선수가 아웃카운트 2개를 만들었는데 2루 베이스를 타고 가는 타구를 잘 잡아줬고 그리고 파울라인 바깥쪽에서 들어가는 이 콜플레이를 잘 하면서 또 아웃카운트를 만들어줬거든요. 사실 이런 플레이들이 국대에서는 같이 호흡을 아무리 많이 맞춰봤다고 하더라도 이런 플레이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처음 접하는 구장이기 때문에 바운드 맞추는 것도 힘들 텐데 그런 부분에 오지환 선수가 수비를 잘했던 부분이 아무래도 그 이닝이 좀 깔끔하게 잘 맞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공격과 수비 그래프로 이렇게 상향과 하향을 나타냈는데요. 5회는 높은 점수로 잘했다 이렇게 좀 잘 막았다 이렇게 그래프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최원준 선수가 굉장히 오늘 구위가 좋았는데 6회 라이언 라바웨이에게 투런을 허용했습니다. 좀 그때 당시에는 조금 아찔하다, 아쉽다 이런 느낌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워낙에 투피치하는 투수다 보니까 슬라이드가 각이 좋지 않으면은 맞을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사실 잘 친 거죠. 뭐 가운데 몰리긴 네, 했지만 가운데 잘 슬라이더가 치고. 완전 한가운데 예, 몰렸죠. 꺾이는 것도 예전에 그 KBO 리그에서 시즌 때 던졌을 때보다 좀 덜 꺾이는 맞아요. 느낌이 있어서 밀려 들어가는 게 사실은 더 치기 어려운데 그 선수가 잘 쳤어요. 네. 그러니까 이채원준 선수의 홈런을 딱 맞는 장면을 보고 두 분의 해설위원이 저거는 저렇게 몰리면 무조건 맞는다. 어떻게 보면 저걸 놓치는 타자는 없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채원준 선수가 이렇게 일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 6회 말로 가볼게요. 이 선두 타자 오지환 선수가 볼넷 이후에 도루로 2루까지 갔고요. 김혜성 사석에서 양의지 대타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득점이 됐죠. 네, 사실 이거는 이종열 위원님이 1루에서 있었는데 비디오 판독을 하라고 했어요. 눈을 뜨고 있었어야 되는데 눈이 잘 안 떠가지고 조금만 크게 떴으면 맞아. 우리가 저거 아웃인데. 아니 조금만 크게 떴으면 보일 건데 좀 너무 그 작은 눈이 좀 안타깝지 않았나. 그래도 뭐 그렇네요. 네, 허브로 굳이 저 허브로 월드 썸네일. 끝나고 뭐 할 얘기 많네. 그래서 또 이거 아마 S방 오면 또 해명하셔야 돼요 이거. 내년까지 넘어가겠네. 그렇게 약간 아슬아슬했나요? 그거 아니었죠? 저희가 봤을 때 아웃이었는데 그걸 앞에서 코앞에서 안 보시고 참 잘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너무 멀리 있었어. 누가요? 이종열 위원님이. 눈은 안 드신 거 아니에요? 그건? 거기 베이스 코치 이제 뒤쪽에 있더라고. 네, 그래서 양의지의 대타 카드는 무득점으로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7회부터는 이제 조상우가 올라왔습니다. 포수는 양의지로 교체가 됐고요. 또 황재균으로 이루수가 교체가 되면서 이제 후반전을 준비를 했습니다. 난 조상우 선수가 이렇게 빨리 나온 게 그 좀 신의 한 수 같아요. 늦어졌고 그리고 또 소강 상태로 쭉 가면은 사실은 힘들 수도 있었는데 조상우 선수가 여기서 딱 막아주니까 2이닝 딱 막아주니까 경기가 딱 우리가 또 잡을 수 있는 역전 안 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요. 저는 사실 조상우보다는 저 양의지가 교체가 됐잖아요. 양의지 포수가 교체가 되면서 조금은 투수 리드에 있어서 여유 있게 가져갔던 부분이 수비수들에게도 집중력을 조금 더 요할 수 있는 그런 이닝이었는데 굉장히 빠른 템포의 투구를 가져가면서 수비수들에게 조금 휴식기를 수비 시간 짧게 가져갔던 것이 타석에서 집중력까지 솔직히 이거는 뭐 가져갔던 감독 고유의 권한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치는 타자를 대타를 쓸 수밖에 없나. 뭐 원태인 선수하고 강민호 선수하고 그 같은 팀에서 배터리는 맞긴 한데, 네. 근데 문제는 상대에 대해서는 서로 모르는 상태고 그렇죠. 똑같은 상태라면은 그래도 강민호 선수 뭐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양희 선수가 한 타석에 더 들어가서 계속 경기를 나왔으면 뭐 한 타석에 나왔으면. 그런 생각. 그래서 만약에 뭐 이건 모르는 거니까 저는 그 양희 선수가 뭔가를 더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뭐 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나는. 위원님 이렇게 좋은 거 있으면 바로바로 쓰는 스타일이시잖아요. 아껴 네. 쓰는 스타일 아니시니까. 아끼다 뭐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양의지 그래도 아껴가면서 쓰려고 하는데 네. 양의지는 무조건. 지금 위원님이 국대 가시면 양의지는 뭐 지금 쉴 새 없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빨리 이겨놓고 그다음 쉬면 되는데. 자, 지금 현재 국가대표팀은 조상우, 고우석, 고승환 이 각 팀의 마무리도 3명을 데려간 상황이었습니다. 조상우가 가장 먼저 나왔고요. 자, 그리고 이제 7회 말은 이정화, 김현수의 백투백 홈런으로 두 번째 동점이 됐습니다. 이 순간 너무 짜릿했어요. 내가 그 베이징 올림픽 때 막 외쳤던 그 정도의 데시벨로 한번 소리를 질러봤던 순간이 아니었나 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남의 팀일 때는 내가 이 한 번 소리를 못 질러줬는데 약간 김현수 때는 진짜 이게 한 번 더 올라가더라고요. 네. 이런 게 또 국대의 맛 아닙니까?
정우치고 나서 또 현수까지 같이 쳐버리니까 이 두 선수가 사실 그 전까지는 안타를 좀 치지 못했고 김현수 맞아요. 선수 같은 경우에 수비에서 좀 아쉬움이 남은 상태에서 이런 백투백 홈런을 쳤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확실히 이게 해주는 선수가 하는구나. 우리가 이제 별점도 잠시 후에 이제 줄 거거든. 우리가 잠시 후에 별점도 줄 건데요. 이 두 선수가 사실 이정훈 아까 빵점 이 홈런 치기 전에 미안해 빵점. 그러니까 빵점 우리가 너무 하다니까 반개 이러고 김현수도 0.5. 2회에 약간 아쉬웠다면서 뭐 김현수도 별 1개 막 이러다가 갑자기 별 3개까지 올라갔죠. 홈런은 네. 큽니다. 이 두 선수는 그 대타 불가의 선수예요. 만약에 이 두 선수 타석에서 대타가 나온다면 이번 올림픽이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르는 선수들인데 이 두 선수가 홈런을 치고 첫 경기부터 타격감이 좋아지기 시작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보너스 점수? 난이도 보너스 점수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요즘 네. 올림픽이니까 뭐 평가라네. 체조나 이런 데서 보너스 점수 있잖아, 난이도에 네. 따라서. 네, 이렇게 흐름을 갖고 갔고 또다시 오지환이 펜스를 마치는 2루타로 역전에 성공을 시켰습니다. 오지환의 공격력이 오늘이 정말 최고였던 것 같아요. 이게 홈런 오전 선수가 저 같은 팀에 있을 때 이 분위기를 되게 잘 타요. 첫 타석에 홈런을 딱 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되게 자신 있는 스윙을 가져가는데 이 2루타도 정말 공격적인 스윙을 하면서 펜스를 맞추는 2루타였잖아요. 근데 그만큼 지금 오전 선수에게는 수비와 공격에서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그런 시리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포수가 오지환 선수 나오는데 너무 교과서적으로 가더라고요. 바깥쪽부터 시작해서 안으로 들어오는 오지환 선수를 바깥쪽 던지면 장타 나오는데 그거를 김정준 위원님 자꾸 문자가 왔는데요. 네. 자꾸 문자가 와가지고는 야 안경현이 얘기한 것처럼 오전한테는 자꾸 팔을 피면서 맞추면 안 된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딱 나오자마자 이렇게 탁 홈런 안타가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팀 신경 쓰기. 아이고 SSG 팬분들 지금 국대 경기 다 보고 계시니까요. 또 염려 마시고요. 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5대4로 역전을 하고 8회로 넘어갔습니다. 양팀 모두 8회는 3자 범퇴로 마무리가 됐고요. 9회 초 이 한 점을 지키기 위해서 오승환이 등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5번 타자 라이언 라바메이 선수에게 동점 솔로 홈런을 허용을 했습니다. 오늘 정말 홈런으로만 점수가 다 났던 경기였는데요. 양팀 모두 홈런 3개씩. 이 요코하마 구장이 홈런이 잘 나온다고 하더니 뜬 공에 대해서는 정말 주의를 해야겠더라고요. 이승엽 위원이 잘 알고 방송 중에 얘기를 했잖아요. 네, 시간대까지 예, 얘기했잖아요. 9시 되면은 바람도 많이 분다고. 근데 참 이렇게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게 했어요. 오승환 선수가 던지는 하이 패스트볼이 홈런을 만드는구나 이제는. 예전 같으면은 예전에 이제 2008년 그 WBC 때는 2008년 아니구나. 그때는 올림픽이고. 그전에 WBC 1회 때는 오승환 선수가 던지는 공은 원터처블. 예. 그리고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는 것도 헛스윙이 되는데 그 하이 패스트볼은 맞출 수가 없는데 그게 홈런이 된다는 게 세월이 역시 흐르기 많이 흘렀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사실 대체 선수로 오승환 선수가 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우석을 안 쓰고 오승환으로 마지막까지 밀고 갔고요. 오승환 선수의 그 홈런 맞은 공은 또 어떻게 좀 보셨나요? 왜 홈런을 맞았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때 직구를 던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 직구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전타자한테 변화 투스트라이크 상황에서 슬라이더 던져서 삼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투스트라이크 상황에서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투스트라이크 투볼인데 변화구보다는 빠른 패스트볼을 결정을 한 건 양의지 선수의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전에 슬라이더가 타자 입장에서 슬라이더 던지겠지 라고 예상을 하겠지만 그게 아닌 빠른 공을 던지면서 그 높은 쪽으로 형성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밀어서 또 탄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바람을 좀 타면서 홈런을 허용했지 않았나 라는 좀 그런 아쉬움은 있죠. 네. 자, 그렇게 해서 9회 초에 다시 동점을 허용을 했고 9회 말에는 2017 WBC 한국전에서 3이닝 무실점으로 승리 투수가 됐던 조시 제이드에게 막히면서 결국 승부는 연장으로 갔습니다. 이 올림픽 연장전이 있습니다. 승부치기로 진행이 되고 10회부터 무사 주자 1, 2루를 시작해서 이 9회 종료 시 마지막 타자 이후에 타순부터 들어서게 됩니다. 위원님이 제발요, 제발. 축구처럼 생각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이 정해가지고 나온 아니고요. 자, 여러분도 룰을 아시면 좋으니까요. 자, 어떻게 보면 올림픽 첫 번째 승부치기
올림픽 연장전은 이렇게 치러지게 됩니다. 승부치기로 승패를 나뉘게 되는데요. 10회 초 오승환이 KKK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공은 우리에게 참 감사하게도 존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번트 1, 2루에서 무사해서 번트를 대는데 총 보려고 두 번째 스트라이크가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번트를 안 되고 빼더라고. 한 바운드 온 거를. 그래서 아 번트 자신감이 있나? 아니면 맞아요.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는 그게 딱 스트라이크를 그냥 흘려보내길래 아 잘 됐다. 번트 못 되겠다. 그 얼마나 후달리는데. 네. 저렇다. 이 경기 하나가 그 번트 못 되는 사람한테 그 모든 그 비난의 화살이 그렇지. 가는데 네. 거기서 번트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잘 됐다 싶었는데 역시나 이제 거기서 번트 한번 실패하고 그다음에 삼진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겼지 아마. 근데 저는 양의지 선수를 또 칭찬을 해야 되는 게 투스트라이크 이후에 몸쪽 하이존을 던지면서 스윙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번트, 3번트 작전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 높은 하이존에 오게 되면은 그 공이 뜬 공이 되면서 이 번트의 실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공들이 돼요. 그런데 그 공을 투구하면서 삼진을 만들었던 것이 후속 타자까지 연속으로 삼진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노련한 리드도 굉장히 노련했고 말씀해주신 그대로 타자의 입장에서는 누가 보면 득점할 때 무사 1, 2루 잡고 번트 되는 게 굉장히 쉬운 줄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승부치기도 이제 무사 1, 2루를 두고 하는 건데 그만큼 더 되기가 더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졌네요. 아 그 상황에서 내가 번트 돼야 된다는 상황 되면 도대체 하늘은 어떻게 안 다치기보다 더 부담이 더 된다 하늘은 왜 이거든요.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하기 싫어 그거 사실은. 차라리 그냥 어려운 거예요. 투어 하기 싫은 말에 거. 타석에 치러 들어가는 게 낫지. 아. 그 번트는 좀 굉장히 그 꺼리는 건데 네. 거기서 번트를 초부터 되지 안 되더라고 그 사람이. 그만큼 어려웠던 이 상황을 놓고 오승환은 KK로 잘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10회 말입니다. 2루 주자는 박건우, 1루 주자는 오재일이 들어섰고요. 이제 황재균, 오지환 그리고 허경민으로 이어지는 타순으로 10회 말이 진행이 됐습니다. 아 마지막에 이제 결국 허경민 선수의 몸에 맞는 볼 그리고 양의지 선수의 몸에 맞는 볼 두 개가 연속으로 나오면서 이 승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제일 떨어진 선수는 황재기 선수. 하필이면 왜 내 타석에. 번트를. 네. 근데 너무 잘 내줬어요. 정말. 그리고 나서 되게 쉽게 딱 됐어요. 그 오전 선수 타구가 그게 그냥 떨어져서 못 한대기가 됐어야 3루수가 못 잡았어야 됐는데 맞아. 그래야지 오전 선수가 오늘 마지막까지 진짜. 그냥 영웅이 돼서 그렇죠. 기분 좋게 딱 끝나는 건데 뭐 기분 좋게 이기긴 했지만 그래도 오전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거예요. 네. 그 점은 좀 아쉽기도 했어요. 저희가 원하는 이제 승리의 그림은 네. 3루수가 비틀거리면서 그 공을 놓치고 또 그 릴레이도 잘 안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랬으면 그게 더 이제 오지환으로 오늘 쫙 가는 건데. 아, 마지막에 그 이준환 뒤에 그 발이 살짝 걸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걸려서 잡은 것 같아. 선배님 사업법을 말하지 마세요. 정말 요행을 바라봤지만 결국 우리의 양의지가 몸을 희생하면서 우리 승리를 이끌어줬습니다. 양희 선수가 원래 유니폼을 그 위에 상의를 약간 내놓고 입잖아요. 아 맞아요. 거기 딱 걸렸어. 나 어릴 때 야구할 경기하면은 정말 그 마지막에 몸 맞아야 될 때는 옷 다 내놓고 있었거든. 근데 딱 거기에 맞은 거야. 그리고 내가 거기서 그 상황 됐을 때, 야 야구가 좀 재밌게 웃기게 끝나면 여기서 몸에 맞는 공이 하나 더 나와야 되지 정말 않나? 아 이렇게 이런 걸 맞춰. 야, 다른 걸 진짜. 맞췄어야 되는데. 그 라이브 정말 거짓말 아니고 위원님이 말한 거 동시에 말아가지고 야 이건 진짜 용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난 그 전에 엎어지고 막 뒤로 자빠지고. 아니, 멋지고 좋은 걸 맞춰야 되는데 그거 좀. 배 나온 야구 선수 흉볼 때 있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다들 막 이제 야구 팬들이 그게 배가 아니다 야구 주머니 야구 주머니라고. 그리고 양의지 선수가 식사하는 거 보고 양의지 지금 훈련 중이라고. 밥 먹고 있는데 훈련 중이라고. 지금 밥 먹는 거 아니고 지금 훈련하는 훈련 중이라고. 중. 뭘 맞기 위해. 양희 선수가 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아니에요 진짜 배 나오지 않아요. 배 많이 안 나오고 유니폼을 조금 편하게 입은 거지. 그럼 아니 아까 자세히 보지 배는 저 않았는데 양희 선수 저 스승님이 많이 나오셨죠. 선수 때도. 김태형 감독님 네. 야구 주머니. 배가 아니라 야구 주머니. 야구 야구 주머니다. 주머니, 야구 주머니. 앞으로 새로운 표현이 생겼네요. 괜찮네. 학교에서. 아 그래서 참 뿌듯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맞아도 기분 안 나쁜 거 그럴 때 있잖아요. 맞아요. 정말 통증 인생에서. 양의지가 그렇게 신나게 웃는 거 처음 봤어. 정말. 자 그래도 이겨서 정말 다행이에요. 좀
저희가 뭐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렇게 동점이 계속 되면서 마음을 좀 졸였었던 오늘 경기인데 양의지 선수의 몸에 맞는 볼이 나오면서 그 이사야 이겼습니다. 제일 약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야구라는 게 다른 구기 스포츠는 그 전력대로 가지만 야구는 아무리 못하는 팀도 30%는 이기거든요. 그리고 또 처음 상대하는 거고 그리고 네. 그 사람들도 그 선수들도 경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쉽지 않은 경기인데 사실은 네.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첫 경기, 그러니까 예선 첫 경기였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했고 조금 더 긴장을 더 많이 했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팀이 뭐 강팀으로 분류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다크호스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더 어떻게 될지 전개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었던 오늘 경기 이렇게 무사히 마무리가 됐습니다. 원래 그 일본 빼놓고 다 저 미국 팀하고 경기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들 이제 경기는 미국에서 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에서 다들 선수 경력을 쌓고 있으니까 메이저리그 있고 그래서 네. 그냥 일본 빼놓고 다 미국하고 이제 경기한다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네. 네. 이벤트 뺄까? 자, 오늘 경기에 나선 선수들을 저희가 나름대로 평점을 매겨봤습니다. 두 분 위원님들, 제 의견, 그리고 담당 PD, 작가, SBS 스포츠 사무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두루두루 종합했으니까요. 야구팬 여러분도 재밌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5점 만점입니다. 5점 만점에 5.5점을 받은 선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5점만 줘야 된다고 제발 5점만 주세요 했는데 본인이 0.5점을 어디서 갖다 그 개인적으로 5점부터 0.5점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붙인 건데 네. 올림픽이니까 이난도 기술이라 그래서 내가 난도를 0.5점, 높였으니까? 예, 추가점, 그 보너스 점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지환 선수는 만점 활약을 해줬고요. 또 김현수 선수, 이정우 선수, 오승환 선수 모두 4점을 넘어서는 좋은 활약을 해줬습니다. 최원준 선수, 조상우 선수 불펜에서 아주 좋은 활약이 이어졌다는 것이 다시 한번 눈에 띄고요. 조금 아쉬웠던 선수로 본다면 강백호 선수가 오늘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올림픽 경기를 처음 치렀는데 좀 아쉬운 그 경기였어요. 네, 근데 파울이 많이 났잖아요. 네. 근데 파울 나는 그 타이밍이 나쁘지 않았어요. 되게 좋은 타이밍이 파울이 많았기 때문에 그 뒤로 가는 파울이. 그래서 뭐 다음 경기에서는 충분히 강백호 선수 이름값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오늘 또 생일이라 또 생일날은 또 다른 선수한테 또 양보도 하고 이벤트 빼야 되겠다. 다 빼게 되었다. 보니까 뭐 박혜민, 이정우, 김현수, 강백호 선수가 지금 안타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2.0을 줬고요. 오재희 선수도 안타 1개, 강민호도 안타 1를 치고 이제 교체가 됐습니다. 황재균 선수는 10회 희생 번트를 성공을 시켰고 오지환도 3안타 경기, 허경민이 2안타, 김혜성이 1안타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내가 황진규 선수 점수 다시 줘야 되겠어. 응? 왜요? 희생번트 이거 어려운 진짜 오. 엄청난 값어치 있는 희생번트라 2.5점이 아니라 4점은 줘야 되겠다. 내가 잘못 줬어요. 그래요. 뭐 재밌게 저희가 그래도 골고루 어떤 선수들이 활약했는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야구도 이렇게 스쿼드를 짜고 나서 오늘 이긴 팀 뭐 어떤 평점 몇 점을 받았다 이런 게 되게 공신력이 있잖아요. 저희도 나름 미나리 공신력을 가지고 4.0 이상의 선수들 좋은 활약을 해준 선수들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좀 보시나요? 평점 저희가 같이 매기긴 했는데 어떤 선수 좀 조율할 선수 있나요? 아무래도 선발이랑 두 번째 최원준 선수, 최원준 선수하고 원태인 선수한테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원태인 선수 또 국대 경기 첫 번째 경기인데 네. 홈런 허용이 좀 아쉬웠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3.5점 네. 받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최원준 선수가 좀 아쉬웠던 거는 물론 똑같이 홈런이기는 한데 첫 이닝에 삼진 3개를 딱 잡고 나서 그 네. 이후 두 번째 이닝에서 맞은 허용했던 홈런이기 때문에 집중력이 좀 떨어졌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아쉬움도 좀 남긴 합니다. 네. 근데 저희가 지금 예상하는 게 지금 나왔던 선수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은 예감. 그러니까 안 나온 선수들보다는 이제 첫 번째 경기를 이렇게 이제 꾸렸다는 거를 김경문 감독의 생각을 좀 보게 됐잖아요. 그렇죠. 계속 나오게 될 테니까 최현준 선수도 이제 몸 관리 잘해서 아쉬움을 좀 떨쳐낼 수 있는 다음 경기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점을 줬지만요. 오늘 경기 가장 잘한 선수, 칭찬해주고 싶은 선수가 있다면 누구를 꼽으시나요? 저는 그 오지환 선수하고 황재균 선수.
두 명을 또 꼽으셨어요? 네. 하나도 안 하죠. 그러니까요. 괜찮습니다. 이런 괜찮습니다. 선수 시절에 번트 잘 못 되셨죠? 아유 기가 막혔지 나 번트 잘 됐는데. 저 맨날 병달 치시지 않으셨어요? 아니 병선 안 쳤어. 나 번트 잘 됐어. 병선 안 쳤다고요? 병선 많이 쳤는데 번트는 잘 됐어. 번트 잘 되셨어요? 번트에 좀 집중하시는 거. 아 번트 되게 그러니까. 세게 됐거든 나는. 지금 그래서 황재균을 또 꼽으신 거죠.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 번트를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우리 재균 내가 잘했는데 내가 이렇게 내가 왜 그러냐면은 네. 이 수비 끝나고 들어와서 타석에 들어갈 때 얼마나 가슴이 콩닥콩닥 하겠어. 그 주자는 1, 2루 놔뒀지. 여기서 번트는 잘 돼야 되는데 못 되면 안 되지. 그리고 공 날아올 때까지 번트가 돼서 딱 안에 들어갈 때까지 그 시간이 엄청나게 볼수록 길었을 거야. 힘들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황재균 선수 다시 한번 좀 저희가 조율을 해서 또 다시 플러스 1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 선수야 뭐 두말할 나이가 없고요. 황재균 선수 2.5에서 3.5로 수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잘한 선수 누구를 좀 꼽으시나요? 저는 제 친구 승환이? 네, 오승환 선수. 홈런 9회 맞았는데 10회 이 승부치기 상황에서 집중력을 잃지 않았다는 거. 사실 홈런 마무리 투수의 자존심상 홈런을 딱 허용을 하고 나면 기분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텐션이 다운될 수도 있는데 10회에 올라와서 또 선타자부터 삼진 또 번트를 대는 자세에서부터 또 삼진을 만들어냈고 이후에도 두 타자를 연속적으로 삼진을 돌려 만들었던 것이 결국엔 그 다음 이닝에 우리나라가 점수를 낼 수 있는 좋은 또 여건을 만든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오승환 선수를 저는 MVP. 네. 오승환이 2이닝 던진 거잖아요. 네. 그렇죠. 멀티 이닝을 소화한 거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승환이도 빠른 볼이 아니라 이제 변화구를 던지기 시작을 했는데 변화구의 제구력도 좋았기 때문에 저는 오승환 선수가 지금 오승환 선수의 나이에 정말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나이에 있다는 너무 거. 강조하셨어요. 나이에 나이가 내 나이가 어때서 네, 좋은 활약을 해줬던 오승환 선수를 이동현의 MVP로 꼽아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첫 경기가 펼쳐졌고 치열한 승부 끝에 한국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다음 경기는 이틀 뒤죠. 31일 토요일 저녁 7시에 미국과 치르게 되고요. 저희는 이렇게 미나리 좀 가볍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기니까 할 말이 많네요. 칭찬해주고 싶은 것도 많고 이런 포맷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도 많이 남겨주고 계신데요. 뭐 이런 것도 해달라, 어떤 상황에서 조금 더 얘기해달라 이런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더욱더 꼼꼼하게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나리에서 볼 수 없었던 안경현 해설위원 처음으로 나오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시즌 정말 전반기에 안경 의원님을 네. 모시고 싶었는데요. 재밌죠? 아 기가 막히네. 네, 그럼 토요일도 안경현 해설위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